시제니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다. 시젠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번 공급으로 시젠 모멘텀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다. 전염병의 창궐로 진단시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진단시약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도 세워본다. 네, 오늘장 시젠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26%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뉴스 들으셨죠? 과연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종목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 펠리스 투자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젠이 조금 주가가 아쉽게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먼저 보고 와볼게요. 국제 승인 진단기 시젠이 전 세계 공급 승인을 받았다. 뭘 받았냐면요. 코로나19 진단 시약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에 좀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 지원, 개발 완성, 전 세계 공급, 거래 대금 제로 완벽하다라면서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뉴스가 나왔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 치료제가 아닌 진단 시약이라는 점에서 의문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우선 이번에 진단 시약을 납품한다라는 게 가장 뜨거운 뉴스니까 이 부분부터 볼게요. 다른 진단 키트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 진단시약,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치료제가 아니다. 그렇죠. 진단시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진단시약이라도 어딥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지금 이 진단시약이 모자라서 그렇죠. 검사도 못하고 있고 아예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모르니까 치료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가장 첫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진단시약을 오늘 이제 국내에 출시한다라고 기업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7일 날은 벌써 유럽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긴급 사용을 위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강점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인구 하루에 이제 1,000명 이상을 동시에 어떤 검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검사 시간이 4시간 내로 단축되는 흐름들과 함께 특히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본인이 직접 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약 쪽으로 모멘텀을 오늘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작성자분께서는요, 토론방에서 이제 한 달 공급 매출액만 지금 1,500억 이상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공급량을 보내게 된다면은 이 회사의 시총 이상의 실적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다음 장 한번 봐볼게요. 공급 매출액만 1,500억 이상. 사실 이건 추정치잖아요.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기대를 갖고 오늘 아마 이분은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매출이 좋아진다면은 시즌에는 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이후의 실적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지금 가장 극심하게 어떤 참고를 하고 있는 쪽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승인이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중화권이나 그렇죠. 특히 또 일본도 상당히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쪽에 대한 어떤 수출과 매출 기회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지금 시젠 같은 경우도 일일 생산 가능 물량이 한 5만 건 정도 되는데 네. 2배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제 시즌을 바라볼 때 벌써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정체돼 있다가 매출이 20% 뛴 상황 쪽에서 1,220억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225억, 한 110% 정도 늘어났던 그림을 봤었을 때 특히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진단시약 쪽에서 강점이 있는 쪽 중에서 기존의 호흡기 관련된 질환에 대한 어떤 검사 제품의 강점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로 어떻게 보면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앞서 어떤 토론방에서 나왔던 하루 매출 1,500억 이런 얘기들은 일단 아직 검증되지 않았던 숫자고요. 그렇죠. 예, 그와 관련돼서 이제 단가라든가 어떤 공급 물량들 이런 게 확인이 돼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고 걱정하는 게 네. 이 시즌의 시총이에요. 워낙 그렇죠. 시총 규모가 다른 여타 우리 코로나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보다 크다 보니까 네.
이런 호재 안에도 상한가를 못 간다. 사실 조그마한 기업이었으면 충분히 상한가 갈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재료였거든요. 네. 이 시총을 좀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시즌에 대한 오늘의 급등세가 단기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시가총액 이제 1조 원대까지 들어왔다. 그렇죠. 특히 저 주가 추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존부터 실적 호조와 함께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던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다시 1조 원대까지 근접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작년 순이익이 한 250억대 대비해서 지금 PER 계산하게 되면 뭐 40배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비싼 게 아니냐라는 덩치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왜요? 오히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를 통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 성장주에 대한 개념으로 PR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싸다란 쪽으로만 지금 당장 해석할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관점들은 염두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뚜껑을 좀 더 열어보어서 어떤 맛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은 약간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제약 바이오 업체치고 부채 비율이 23%, 유보율이 900%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재무 구조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이나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한 38,000원대 이상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38,000원이요? 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일단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신규 접근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가격이라면요? 네, 지금 가격대 부분이면은 일단은 이슈와 함께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까지 화장을 보게 되면 네. 아마 다음 주가 흐름들의 패턴을 봤을 때는 내일 정도까지도 아마 추가 상승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내일은 바로 또 윗꼬리가 달리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추격 매수하기는 약간 아까 뭐 37,000원대 미치면 모르겠는데 지금 가격대 부분 정도는 좀 부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36,050원 정도 한 17% 주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은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총이 크고 이전에 한 4만 원 선을 뚫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한 38,000원대에서는 찰실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시즌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종목 토론방에서 미코라는 기업과도 또 비교를 해요. 미코의 자회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은 굉장히 작거든요. 네. 차라리 시즌 같은 이런 굵직한 회사보다 미코 혹은 다른 진단시약과 관련된 종목, 중소형주로 접근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 모멘텀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네. 특히 미코를 검색하니까 미스코리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죠. 네. 특히 이제 예전에 반도체 관련된 세정 쪽에 강점을 보여준 회사인데 자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기술 평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코넥스 쪽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두 번째로 먼저 나온 뉴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다시 또 동남아 쪽에서는 유행하려고 하는 조짐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쪽에서 이제 분자 진단 시약에 대한 품목을 허가를 획득했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1시간 안에 어떤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 현장 쪽에서 확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또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또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코 같은 경우는 실적 기본 회사의 실적 흐름들도 양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자회사의 모멘텀이 추가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가총액 관련된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미코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들어오는 6,500원대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6,500원에서 눌림목의 비중 확대 시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외에 다른 진단시약 관련주들로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대안주를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진단키트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세요. 네, 진단 키트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대표적으로 랩지노믹스나 네. 뭐 바이오니아, 바디텍 메드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전염병이 계속 창궐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차원 쪽에서 진단 시약은 계속 개발되고 어떤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질병에 관해서 해당 질병당 맞춤 시약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되는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만이 주가에 대한 탄력들을 보이겠다는 쪽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런 관련주 쪽으로 해서 기대감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계적으로 매도가 맞겠는데 해당 품목에 대한 기술과 그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확인될 때 그때에 대한 탄력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지금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축소가 맞겠죠. 그렇게 돼가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19라는 이 질병과 관련해서 진단 키트를 노려본다면은 시즌 미코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더 용이하겠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미코 같아 보인다. 네, 아마 조금 있으면 또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가지 또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시가총액 구분으로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미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즌의 궁금증 다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